자, 첫 번째는요. 여기 케이스 스터디에 배경색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 요 색깔이 있습니다. 그죠? 색깔부터 먼저 줄게요. 컨트롤 클릭해서 메인 비지 찾았고요. 메인 비지의 색깔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인 비지의 색깔이 이렇게 있어요. 확인됐습니까? 넣읍시다. 메인 비지 선택해 주시고 복사했고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위아래 공백이 150 똑같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아래 공백 150이 있으려면 우리가 만든 공통의 클래스명 컨텐츠에 PD가 있으면 위아래 공간을 150을 만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컨텐츠의 PD도 얘한테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의 PD 주세요. 케이스 스터디에 요게 있으면 위아래 세 줄을 만드는 거 넣어주십니다. 150 픽셀의 공간을 만드는 클래스명이었어요. 넣어주셨으면 케이스 스터디의 배경색 반영할게요. 내려와 볼까요?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클래스명 케이스 스터디에 백그라운드를 지정해 줍니다. 자, 배경 색깔을 지정하고 위아래 간격도 지정할 클래스명을 넣었으니까 브라우저 화면에서는 공간이 잘 나오고 있겠죠. 얘들이 가운데 있으면 되겠고요. 저게 제목들은 다 가운데 있었을 텐데. 자, 케이스 스터디 안에 바로 밑에 있는 H2P들입니다. 이것도 공통이었는데 계속 똑같이 쓰게 되네. 스터디 안에 H2랑 케이스 스터디 안에 P랑 안에 P랑은 둘 다 가운데 정렬이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운데 정렬 잘 돼 있고요. 자, 이제 CSS 저 왼쪽에 있는 것들 위치를 잡아보도록 할 건데요. 디자인 봅시다. 디자인을 보면 일단은 이 거리가 있네요. 이 거리부터 떨굴게요. 자, 우리가 얘가 30픽셀을 잡히게 해놨었거든요. 그러면 30픽셀의 공간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대충 30픽셀에서 제가 선이 가운데 있게끔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확인을 해보면 54 정도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저것들이 누구였냐면 얘입니다. 컨텐트. 그러면 케이스 스터디 안에 컨텐트의 위에 여백은요. 케이스 스터디 안에 컨텐트의 위에 여백은요. 54가 있는 거였어요. 지금 디자인에서 확인한 걸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요. 얘들이 12컬럼 안에 있고 살짝 겹쳐 있어요. 살짝 겹쳐 있게끔 할 겁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 지금 높이가 이 정도로 잡히고 있는데요. 높이를 줄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안에 있는 컨텐츠만큼 나오라고 하긴 할 건데 어차피 컨텐츠의 크기를 디자인하고 똑같이 잡아주면 당연히 셋 높이는 지정하지 않아도 디자인하고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리고 위에 여백이 조금 있습니다. 여기 위에 여백이 있어요. 깨부터 여백부터 확인하고 주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그림자가 살짝 있죠. 지금 요거요. 흰색이 드롭 섀도우가 있어요. 일단 위에 여백을 확인해 봅시다. 이 거리요. 확인해 볼까요? 47, 6 정도 있네요. 그러면 컨텐트 안에 누구냐면 얘의 위에 여백이에요. 컨텐트 안에 슬라이즈라고 할게요. 마진탑 47 정도가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흰색이 있고요. 위드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도 있어요. 그림자도 주겠습니다. 해당 속성들을 디자인에서 파악해서 주겠습니다. 렉탱글 22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역으로 크기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크기를 확인해 보면 665에 높이는 629가 나와 있는데 높이는 제가 안 준다라고 했고요. 너비는 반드시 줘야 됩니다. 665가 있어요.
665 픽셀이 있고 섀도우는 어떻게 줬나? 여기 드롭 섀도우를 더블 클릭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도가 아래쪽으로만 줬군요. 그러면 X축은 없고 Y축이 있는 거고 디스턴스가 3이니까 Y축으로 3픽셀 정도 주면 되겠고요. 사이즈가 5가 있으니까 블럭 값을 5픽셀 정도 주면 되겠고 검은색에 10%가 있어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이 없고 Y축이 3픽셀, 그러니까 디스턴스가 3이 있었고 블럭 값을 5픽셀 주면 되겠고요. 검은색에 네, 10%가 있습니다. 0.1 이렇게 해서 그림자가 있습니다. 자, 얘를 기준으로 우리는 아티클을 모두 겹쳐 놓을 거예요. 얘를 기준으로 아티클을 모두 겹쳐 놓을 겁니다. 아티클을 모두 겹쳐 놓으면 아티클의 높이가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슬라이드 얘 품고 있는 부모의 높이를 줘야 되겠네요. 아까 629가 있었거든요. 하이트 629를 줄게요. 높이를 줄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기 안에 아티클이 포지션 앱솔루트에서 겹쳐 놓을 거거든요. 레프트 0 탑값은 위에 제목하고 내용이 있으니까 탑값은 봐야 알겠는걸. 지금 우리가 얘를 기준으로 요 아티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아티클로 봤을 때 아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봐도 되고요. 그냥 탑값 0 해도 되고요. 이 거리를 그냥 놔도 되고요. 볼까요? 대략 확인해보면 80 정도가 있네요. 80 이렇게 해주고 그 안에서 너비는 다 쓰는 걸로. 높이는 컨텐츠마다 다를 수도 있으니까 높이는 안 주고 이게 겹쳐있는 상태고 여기 안에서 기본적으로는 모두 안 보이다가 언제 보이게 할 거냐면 아티클에 액티브가 있을 때 보이게 할 거예요. 디스플레이 블락해서 이렇게 보이게 할 겁니다. 이걸 조금 더 동적으로 보이게 하고 싶으면 단순히 안 보이게 할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간다거나 왼쪽에서 들어온다거나 그렇게 살짝 동쪽으로 바꿀 수도 있겠어요. 어떻게 바꿀 수도 있겠냐면 얘를 디스플레이 난을 단순히 거는 게 아니라 비저빌리티를 히든으로 놓고 오페서티를 0으로 놓고 지금보다 살짝 아래 살짝 오른쪽에 있다가 살짝 오른쪽에 있다가 액티브가 있으면 비저빌리티 이 세 개들이 모든 속성이 원래대로 바뀌는 걸로 해놓으면 조금 더 있어 보이는 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오페서티 1 트랜스폼 난 해서 원래 자리 그 과정을 보여줄래? 라고 해서 트랜지션을 걸어주면 되겠습니다. 끝이 느린 속도 모델로 이렇게 해볼게요. is out. 자, 이렇게 하면 우리는 스크립트에서 밑에 페이저를 클릭했을 때 사용자가 보고 싶어 했던 그 녀석한테만 액티브를 추가해주는 식으로 작성을 하면 되겠죠. 탑에 단위가 빠졌네요. 픽셀. 자, 현재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라도 나오게 하려면 맨 처음에는 사용자가 아무것도 클릭 안 해도 첫 번째 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첫 번째 아티클에 가서 클래스명을 추가해 놓습니다. 액티브. 그건 얘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액티브. 여기에도 액티브가 하나 있어서 표시가 되도록 해주세요. HTML에서 아티클에다가도 그리고 페이저에도 액티브를 추가해 주세요. 자, 아티클은 모두 다 겹쳐놓고 액티브가 있을 때 잘 나오라고 했고요. 같은 방식으로 여기 오른쪽에 이미지들의 스타일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도 마찬가지. 컨텐츠가 오른쪽에서 쭉 들어왔고 얘는 왼쪽에서 그럼 들어오는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얘들요.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CSS에서 얘들한테 디스플레이 난을 안 걸었어요. 그죠? 그러면 어차피 앱솔루트라서 공간을 차지하고 있진 않지. 그러면 오른쪽의 이미지들은 똑같아요. 이미지들도
얘를 기준으로 절대값으로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지 사이즈를 피규어에다가 줘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애들이 겹쳐 있을 리가 없으니까 보도록 할게요. 피규어 이미지의 크기가 몇이었냐? 이미지의 크기가 585722 585722 까먹기 전에 좀 써놓고요. 자, 컨텐트 안에 피규어입니다. width 585 height 722 위드와 하이트를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얘를 기준으로 그 안에 이미지가 절대값으로 배치가 될 거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탐령 할게요. 그 안에 이미지는 with 100% 없어도 되긴 하는데 나중에 반응할 때 부모의 크기만 바꿔도 얘들의 크기가 온전하게 나오게 하려면 위드와 하이 위드만 있어도 될 것 같네요. 위드만 있어도 되겠어요. 하이트까지 있으면 부모의 높이가 안 바뀔 때 이미지가 찌그러질 수가 있으니까 하이트는 빼겠습니다. 자, 아까 컨텐츠는 살짝 오른쪽에서 쑥 들어오는 걸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미지는 왼쪽에서 쑥 들어오는 걸로 하면 조금 더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우리가 아티클이 움직였던 이 방식을 그대로 복사할게요. 복사. 얘한테도 그대로 넣겠습니다. 너트 요거는 왼쪽에서 20픽셀 가 있다가 슝 들어오는 걸로 할게요. 이미지에 뭐가 있으면 액티브가 있으면 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미지에 액티브가 있으면 얘도 아까 아티클에 액티브가 있을 때와 똑같이 복사해서 넣어주세요. visibility, opacity, transform이 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끔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 어디 갔어? 가로 배치가 안 됐구나. 그리고 액티브 하나 넣어 놓을게요. HTML에 가서 액티브가 있을 때 나오라고 돼 있었으니까 액티브를 하나 추가할게요. 액티브 추가해 주세요. 이미지에 가서 첫 번째 거에 액티브 추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나오고 있고요. 자, 여기 이제 가로 배치가 돼야 하겠어요. 가로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안에 있는 게 가로 배치가 되는 거냐면 지금 컨텐트 안에 이 두 개 슬라이드와 피규어가 가로 배치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디플렉스해서 가로 배치를 해주시고요. 가로 배치를 했고 얘가 살짝 어긋나 있어야 되거든요. 누가 더 위에 있냐면 얘가 더 위에 있고 얘가 아래 깔려있는 형국이에요. 그러면 일단 겹치게 하는 방법은 얘든 둘 중에 하나한테다가 마진을 이용해서 왼쪽으로 빼면 됩니다. 디자인 좀 볼게요. 얼만큼 겹쳐 있나 보겠습니다. 몇이었니? 80픽셀 겹쳐 있네요. 그러면 얘가 오른쪽으로 80픽셀을 가든가 얘가 왼쪽으로 80픽셀을 가든가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얘를 움직여 볼게요. 슬라이드를 오른쪽으로. 실체가 가야 돼요. 슬라이드가 오른쪽으로. 슬라이드가 얘죠. 그러면 마진 레프트의 공간을 80픽셀을 만들면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죠. 왼쪽의 공간을 80을 만들어 볼게요. 이러면 오른쪽 얘가 밀리나? 잠시만요. 얘가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겠구나. 어허, 잠깐만요. 마진을 이용해서 움직이면 안 되겠는걸? 가상으로 움직여야 되겠네. 트랜슬레이트해서 X해서 80픽셀을 오른쪽으로 움직입시다. 검사 좀 해볼게요. 이게 아마 밑에 깔려 있을 것 같아. 그죠? 이렇게 밑에 깔려 있습니다. 이 녀석이 얘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데 둘 다 포지션이 있으니까 인덱스를 올려볼게요. 슬라이드도 포지션이 있고 피규어도 포지션이 있어요. 그러면 인덱스를 살짝 올려보겠습니다. 그럼 흰색이 위로 올라오나 볼까요? 네, 올라왔네요. 근데 높이가 왜 이래? 잠깐만요. 자, 아까 높이 잘못 계산했나요? 629 맞고 이미지 585에 722 피규어가 585에 722 맞는데 왜 저꼴이냐? 잠깐만요. 629 맞고
이미지가 지금 보니까 여기에 꽉 안 채워 있네요. 왜일까? 이미지의 크기만큼 준 것 같은데. 볼게요. 피겨가 547에 56. 안에 이미지가 722에 맞춰서 왜 안 나왔니? 저장이 디자인하고 다르게 된 것 같은데? 잠깐만. 얘가 585에 722. 이미지 사이즈 좀 다시 볼게요. 585에 722 맞는데 나타나는 자리가 너비가 지금 585가 아닌 것 같아요. 렌더드가 왜 548이 됐지? 왜 10픽셀이 모자르지? 이거 뭐야? 원래는 지금 크기가 넘쳐서 아래로 내려올 거였는데 얘가 넘치는 거를 지금 억지로 안에 넣다 보니까 안에 있던 기존의 너비를 특히 슬라이드도 너비가 줄었고요. 이미지도 너비가 줄었어요. 플렉스를 안 쓰고 플롯으로 했으면 뭐 상관없는데 지금 오차가 문제 발단은 얘 너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컬럼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 겹쳐 있는 너비 이거를 우리가 너비를 지정을 했죠. 그러니까 요만큼이 넘쳐요. 넘치는 거를 플렉스 랩의 노 랩이 기본값이니까 저기를 둘 다 한꺼번에 한 줄에 나오게 하려고 얘들이 자동으로 원래 우리가 플렉스라는 속성, 너비를 잡는 속성, 플렉스라는 속성의 기본값이 1, 0이거든요. 그러니까 넘치면 넘치는 대로, 줄이면 줄이는 대로 안에 맞추려고 돼 있었으니까 절대값으로 둘 다 포지션을 붕 띄워서 잡으면 되긴 해요. 조금 더 나은 방법이 없을까? 제가 지금 이거 그리드 지금 한 거거든요. 지금 그리드로 배치를 했어요. 그리드로 배치를 하는 것들은 지금처럼 뭔가 어긋나 있는 디자인을 할 때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플롯 또는 플렉스 개로 맞추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레이아웃들이 있습니다. 사이트를 잠깐만 보여드리면 아마 이 디자인을 보면 저거를 여기 디자인에서요. 디자인에 가볼게요. 물론 지금 플롯으로 해도 돼요. 얘가 왼쪽으로 플롯을 걸고 이걸 오른쪽으로 플롯을 걸어서 배치해도 됩니다. 위에 마진 살짝 주고 해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플렉스로 가려고 했더니 얘가 낑겨가지고 우리가 원했던 사이즈로 절대로 안 나오는 상황이라 플렉스가 쓰기가 애매해서 저는 이제 여기다가 그리드판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그리드 판때기를 이렇게 만들 거예요. 바둑판을 이렇게 만들려고 해요. 바둑판을 이렇게 만들 거예요. 됐습니까? 바둑판을 저렇게 만들고 저 바둑판 안에 이 컨텐츠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써 라고 할 거고요. 쟤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써 라고 할 겁니다. 이렇게 배치를 할 거예요. 이렇게. 자, 바둑판을 만드는 방법부터 간략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를 감싸는 부모한테 가서요. 이런 식으로 써주세요. 여기에서 화면과 같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드, 컨텐트에 가서 디스플레이 그리드라고 해주세요. 이제 이 안에서는 그리드 판때기를 만들고 거기 안에 요소를 배치하겠다는 뜻이에요. 디스플레이 그리드라고 해주시고요. 디스플레이 그리드 그리고 컬럼이 뭐냐면 세로 줄을 만드는 거예요. 세로 줄을 만드는데 좀 전에 디자인에서 봤을 때 조금만 줄여서 보여드릴게요. 네. 좀 전에 디자인에서 봤을 때요. 제가 이제 어디에 거리를 확인해야 되는 거냐면 여기 이 거리를 확인했더니 585 픽셀이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 거리가 80 픽셀이었고요. 얘가 505 픽셀이었어요. 그걸 비율의 단위인 프랙션으로 바꿨어요. 디스플레이 그리드에서는 프랙션이라는 단위를 쓸 수 있습니다. 픽셀 쓸 수도 있지만 비율의 단위인 프랙션을 썼어요. 그러면 이걸 다 합친 거에서 이 정도의 비율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 수치를 다 합친 게 만약에 600 프랙션이라고 한다면 그 600 프랙션에서 네가 58.5 비율의 프랙션을 써. 비율의 단위예요. 됐어요?
요거 fraction이라고 불러요. 단위의 이름은. 그래서 픽셀이라고 콕 집어도 되고 픽셀이라고 찍어버리면 나중에 확대 축소할 때 그게 비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비율이 되라고 프랙션으로 바꾼 거고요. 길이가 단위가 585 프랙션이라고 해도 되지만 그렇게 큰 단위를 쓸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비율의 단위이기 때문에 얘들의 총합 대비 너의 비율이라고 한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에 거리를 확인했더니 585, 80 그리고 여기가 505더라. 그래서 한 단위 줄여서 58.5 프랙션이라고 쓴 겁니다. 그 다음에 높이는 프랙션에 달리 쓸 수 없어요. 높이는 픽셀을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맨 위에가 50픽셀, 얘가 629픽셀, 얘가 50픽셀 해서 세 줄의 줄을 만들었어요. 저렇게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이런 식으로 그리드의 판때기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드 판때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얘한테 가서 이 파란색이 지금 어디 부분을 쓰고 있는 거냐면 지금 아까 제가 이제 이 번호가 있다라고 했어요. 이게 1번부터 매겨져요. 이 컬럼 라인 번호가 이게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여기가 4번으로 매겨집니다. 그 부분이. 그러면 이 파란색 요 컨텐트 부분이요. 아니 요 슬라이드 부분이 컬럼이 1번부터 이게 한 칸이란 뜻이거든요. 한 칸이 여기까지 1번부터 한 칸, 두 칸인데? 1번부터 여기 2칸이랑 2칸, 두 칸을 쓰거든요. 컬럼 요거 두 개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더 많이 가던데? 기본값이 한 칸. 1번부터 숫자로 그냥 해볼게요. 1번부터 얘가 3번 번호까지 가요. 그러면 그냥 3번이라고 써도 돼요. 1번부터 3번. 그리고 로우를 보면 로우는 이게 컬럼 라인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1번, 얘가 2번, 2번부터 3번까지 컬럼 라인이 1번, 2번, 3번에서 2번부터 3번까지 얘가 2번부터 3번까지라고 바꿀게요. (2번부터 3번) 줄 라인까지 라고 바꿔주세요. 그리드 컬럼 얘는 세로에서 몇 칸부터 몇 칸까지 쓸지 얘는 가로줄에서 몇 번째 줄에서 몇 번째 줄까지 쓸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넣어주시고요. 오른쪽에 피겨 같은 경우에는 컬럼 번호 1번, 2번, 3번, 4번에서 2번부터 두 칸을 쓴다라고 해도 되고 2번부터 끝까지는 마이너스 1이거든요. 2번부터 마이너스 1까지 쓴다라고 해도 돼요. 피겨에 가볼게요. 피겨에 가서 2번부터 마이너스 1에서 끝까지 쓴다라고 했고요. 줄도 1번부터 끝까지라고 해서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줄이 몇 개가 됐든 간에 가장 마지막 줄까지 쓴다는 얘기가 됩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를 볼게요. 이렇게 해서 쓰고 있는데 잠깐만요. 밑에가 그리드 좀 잠깐 볼게요. 이제 그리드를 만들면 이렇게 마우스 올렸을 때 그리드 판때기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파란색 선이 나온단 말이에요. 슬라이드의 위치가 조금 제 의도하고 다른 것 같아요. 아까 마진탑이 있었구나. 마진탑을 빼면 되겠네요. 마진탑을 빼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너비 좀 확인해 볼게요. 이제 위드와 하이트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위드와 하이트가 이제 필요 없습니다. 위드 하이트 빼버릴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1번부터 3번 컬럼 라인까지 1번, 2번, 여기가 3번인데? 여기가 3번인데 왜 여기까지가 있니? 잠깐만요. 너비. 여기 80픽셀 움직인 게 있구나. 그것도 필요 없어요. 80픽셀 움직인 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 녀석한테요. 오른쪽에 가볼게요. 얘 가상으로 움직인 거 필요 없고요. 이제 바둑판에 칸칸이 넣으라고 했으니까 위드와 하이트도 필요 없어요. 이렇게 지워주세요. 그리드에 가서 너는 1번 컬럼 라인부터 3번 컬럼 라인까지 써. 너는 2번 로 라인에서 3번 로 라인까지 써. 라고 하면 위드와 하이트를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트랜스폼도 뺐어요. 빼셨습니까? 슬라이드에 가서 트랜스폼도 빼주시고요. 위드와 하이트도 빼주세요. 아티클에도 가볼게요. 피겨에도 가보겠습니다. 피겨에도 위드와 하이트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빼요. 마진탑도 필요 없어요. 빼겠습니다. 아까 아티클에 어디 갔어? 슬라이드에 마진탑 뺄게요. 슬라이드에 마진탑도 필요 없어요. 빼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에 마진탑도 빼주시고 그 다음에 들어올게요. 피겨에 가서는 위드와 하이트 다 뺐고요. 네가 몇 칸부터 몇 칸까지만 써 라고 해서 컬럼에 번호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로에 번호만 적어주시면 돼요. 브라우저 하면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되었습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 나온 거니까 컨텐트에 가서는 그리드의 판때기를 이렇게 만들어준다. 컨텐트에 가서는 그리드 사각 그리드를 너비 5파로 8, 50.5 3개, 3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3칸 그리고 3줄 만든 거예요. 됐어요? 620 잠깐만요. 여기 높이 얘가 629 위에 공간 좀 볼게요. 이거 50 아니었어요? 48 정도 나오는데 아래도 그냥 똑같이 좋습니다. 48 그냥 50으로 해서 좋고요. 브라우저면 다시 볼게요. 검사 좀 해보겠습니다. 아래가 살짝 작게끔 나왔네요. 왜냐면 여기 위에 50이나 줘서 원래 디자인은 48인데 줄이면 되지 뭐. 얘들을 48 위에를 48 아래도 48로 해서 줄여볼게요. 이게 다 합쳐서 이미지 사이즈가 똑같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치? 됐습니까? 브라우저에 보면 이제 정확하게 요게 그리드입니다. 그래서 그리드는 모든 걸 다 그리드로 만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굉장히 이렇게 그냥 어느 칸에 딱 맞춰서 왼쪽 오른쪽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플롯과 플렉스로 맞추기 어려운 레이아웃은 그리드로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여기 부분 이 부분에 디자인을 하면 될 것 같아요.